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계 스포츠의 흐름을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하는 채널 스포츠 247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의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한 시즌을 통째로 지배하는 선수는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한두 대회 잘하는 선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1년 내내 흔들리지 않는 지배력을 보여주는 선수는 스포츠 역사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 배드민턴에서 그 믿기 힘든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2025년 한 시즌 1회 1호 경기 중 73승 승률 94.8%. 이 수치는 린단과 리총괴이의 전성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지금 여자 단식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주인공은 안세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성과를 운이나 컨디션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통계학에서는 기존 데이터의 분포를 완전히 벗어나는 존재를 이탈치라고 부릅니다. 예외이자 변수, 그리고 기존 기준을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배드민턴은 변수가 많은 종목입니다. 바람 셔틀콕의 무게, 코트 컨디션, 조명 각도, 수많은 요소가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도 이 승률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 폼이 좋은 시즌이 아니라 종목 자체를 재정의하는 지배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선수가 강해진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단식이라는 무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시야, 어떻게 이런 수치가 가능했을까요? 빠르기 때문일까요? 지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은 기술이 더 정교해서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스포츠 247은 눈에 보이는 강점이 아니라 숨어 있는 구조적 메커니즘 상대의 판단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방식까지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에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진짜 강자란 무엇을 가진 사람일까요? 지금부터 스포츠 247과 함께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안세영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세영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단단한 수비입니다. 질식 수비, 끝까지 살아남는 랠리,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플레이. 하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의 안세영은 더 이상 수비형 선수로 분류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수비는 이미 공격을 위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받아내기 위한 수비가 아니라 상대의 선택을 제한하고 다음 한 수를 강요하는 설계된 수비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공식 데이터에 기록된 안세영의 스매시 속도입니다. 최고 시속 300km를 넘는 수치, 여자 단식 상위권에 해당하는 기록이지만 이 수치는 경기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하면 안세영은 공격을 공격처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이 랠리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 타이밍에서는 무리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찰나 그 틈을 정확히 찌르는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대는 공격을 당했다는 인식조차 하기 전에 이미 흐름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안세영의 진짜 무기는 강한 한 방이 아니라 상대의 판단 속도를 늦추는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는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하는 순간 이미 한 박자 늦어집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경기를 주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이 이미 안세영 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안세영 경기는 공격과 수비의 구분이 사라진 상태로 진행됩니다. 모든 샷이 연결되고 모든 선택이 다음 흐름을 위한 포석이 됩니다.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런 방식의 플레이는 상대의 멘탈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안세영의 경기를 보다 보면 이상한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상대가 전력을 다해 스매시를 때렸는데 안세영은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한 박자 여유 있게 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곧바로 흐름은 그녀 쪽으로 넘어옵니다. 이 장면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이 느려 보인다. 반응이 빠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안세영은 반응이 빠른 선수가 아니라 결정을 가장 먼저 내리는 선수일 가능성입니다. 공이 날아온 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이 떠나기 전에 이미 방향을 읽고 신경은 근육에 준비 신호를 보낸다는 가설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은 반응하는 동안 시간을 소모하지만 예측한 사람은 이미 그 시간을 절약한 상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안세영의 움직임은 빠르기보다는 오히려 여유로워 보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더해집니다. 최근 안세영은 남자 선수들과의 고강도 스파링을 통해 훨씬 빠른 속도의 셔틀에 눈과 신경계를 노출해 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 단식의 평균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속도가 아닙니다. 시야와 판단이 먼저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라켓, 각도, 몸의 회전 중심 이동, 이 모든 정보를 한순간에 종합해 결정을 끝내는 능력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단순히 기술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 감각 자체를 설계한 선수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상대에게 설명할 수 없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그 압박이 어떤 방식으로 상대의 심리를 무너뜨리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안세영의 경기력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심리 변화입니다. 배드민턴에서 기술과 체력은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배가 쌓이면 선수의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생깁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결국 같은 결과로 끝난다는 기억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안세영을 상대로 한 경기는 코트 위에서 시작되기 전에 이미 심리전이 끝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해석입니다. 선수는 경기를 시작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결국 흐름은 넘어갈 것이다. 이런 인식은 기술보다 더 빠르게 판단을 흔듭니다. 조금만 길어지는 랠리, 조금만 어긋나는 타이밍에도 불안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실제로 안세영의 경기에서는 초반에는 접전을 벌이다가 중반 이후 갑자기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체력이 먼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대가 먼저 꺾였다고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선수는 더 이상 경기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버티는 선택만 남게 되고 그 순간부터 경기의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안세영의 승리는 단순히 점수를 많이 따내서가 아니라 상대의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가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녀는 상대와 싸우기보다 경기의 구조 자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런 지배력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흐름을 멈출 수 있는 변수는 존재하기는 할까요? 이제 모든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안세영의 지배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현재 여자 단식 판도를 놓고 보면 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세영을 정면에서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이벌로 불리던 선수들은 부상과 부진 속에서 흐름을 잃었고 새로운 도전자들은 아직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변수는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부상과 관리입니다. 지금의 안세영은 누군가에게 쫓기는 위치가 아니라 스스로의 몸과 시간을 관리하며
정상을 유지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점에서 안세영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고 경기를 길게 끌지 않으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승리를 설계하는 능력, 이것이 지금 그녀를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선수가 강해지는 장면이 아니라 한 종목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은 언제나 지나고 나서야 그 가치를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세영의 가장 큰 무기는 체력일까요? 기술일까요? 아니면 경기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24-7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